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 2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미 단편소설 10강 저랑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미 단편소설 10강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Late Benjamin Franklin 읽어보겠습니다. The late 네, Benjamin 벤자민 프랭클린. 레이트 벤자민 프랭클린.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The Race는 이제 고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고인, 돌아가신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누가 썼냐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모험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단편 소설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썼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 미국의 어떤 미국이 발전하는데 어떤 굉장히 많은 발명품도 만들고 뭔가 일조를 한 어떤 미국의 선조의 아버지 되게 좋은 얘기들만 있었는데 마크 트웨이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해서 좀 썼습니다. 학습 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The Late Benjamin Franklin 오늘 읽어볼 건데요. 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자 그다음에 우리 자수성가라고 했죠. 자수성가 영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셀, 네. self-made 셀프 man이었죠. 메이드. 네, self-made man이었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다, self-made man이었는데 자수성가의 원형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청교도적으로 근검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위생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용과 도덕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13가지의 덕목을 뭐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기계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보이는 결합 등은 작가들이 냉소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작가는 뭔가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웨인의 글에 그런 풍자적인 어떤 전통이 포함되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트웨인 특유의 신랄함이 가미되어 있어서 읽는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읽는 맛이 없었어요. 조금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음, 좀 어려운 문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웨인의 글이 트웨인의 글이 단순한 재미에 몰두해 있는 그리 풍부고 단순한 재미에 몰두해 있는 깊다. 풍자라고 쓸 현대 수 업적을 없다. 실용, 설모 등의 즉, 키워드를 통해 선대역학을 자신의 실용, 시대의 쓸모 진정한 등을 창조적 키워드를 통해 기술을 자신의 이룰 시대에 작업에 진정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의 밑작업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대 업적을 실용적인 쓸모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자신의 시대에 진정 창조적으로 작가들은 창조적인 글을 써야 되니까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밑작업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선 작가명의 작품 소개입니다. 네, The Late Benjamin Franklin이고요.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자 자수성가의 원형으로 기감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방서 설립도 했고 우체국 시스템을 창안하고 그래서 사회적 그러나 공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피레침을 발견했고요. 요거는 저희 지금 읽을 부분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난로도 발명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레침이나 난로 발명 등의 실용적, 과학적으로 기여했는데 그리고 또 미국 헌법의 초안 작성과 미국 헌법을 초안 작성했다고요? 이제 아까 우리 헌법 뭐였죠? 헌법? 그쵸. 컨스티튜션 그죠. 컨스티튜션이었죠. 네, 헌법. 헌법의 초안 작성과 다양한 고위 공직 수행 등 국가적 기여와 같이 여러 가지 업적을 다양한 분야에서 셀 수 없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이 청교도적 근거, 육체적, 정신적 실용과 도덕의 묘한 결합, 13가지 덕목해서 첫 번째 덕목을 프랭클린이 뭘 하자고 그랬죠? 절제를 하자고 그랬죠. 템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좀 절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루에 몇 가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작가들의 냉소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시대에 선대의 업적을 진정 창조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작품 이해를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실용과 쓸모를 향한 개인과 사회 편향.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문명의 차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 남북의 차이를 가로지르기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품고서 머릿속에 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가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죠. 어우. 그리고 약간 보면 약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나 코스튬 그리신 것이 약간 범상한 표정이에요. 그죠? 약간 아인슈타인 닮기도 했습니다. 약간 그 종횡무진의 삶과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런헌 클레멘즈는 미주리주 항구 도시 한니발에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본명인가 봐요, 이게. 이 사람 본명인가 봅니다. 12살 때 신문 식자공을 했고요. 1850년대 후반 미시시피강 증기 전에 수로 안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의 아름다운 위험, 풍부한 인생 체험 그런 것들 글로 다 녹여냈죠. 신세계와 유럽을 종행 동부와 서부를 가르며 가로지르며 외제로 가로막힌 남과 북부에 있기 그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작 보시면 Life on the Mississippi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The Adventure of Tom Sawyer, 톰 소이어 모험이라고 또 있었고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있었죠. Adventure of 허클베리 핀 이런 모험 이런 글을 썼던 이런 이 사람들 작품을 보면 흑인과 백인의 어떤 이렇게 어린아이들 주인공이 나와서 진행됐던 스토리였었죠. 네, 근데 우리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네, 또 레이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글을 마크 트웨인이 썼다고 합니다. 주제로 작품 감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today after tomorrow just as well. 시작. Never pull up till to tomorrow what you Up can till to tomorrow, what you can do day after to tomorrow, and tomorrow just as well. 네, 잘하셨어요. Never put off till tomorrow 이러면 딱 이 말은 Never put off till tomorrow 내일까지 미루지 말아라. 내일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볼게요. 그럼 never put off till tomorrow 미루지 말래요. 근데 뭐냐면 what you can do day after tomorrow 내일 이후에 you can do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as well, just as well. 아주 잘할 수 있는 거, 내일 이후에 잘할 수 있는 거를 내일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테니까 내일까지만 미룰 게 아니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 테니 내일까지만 미룰 게 아니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죠? 우리 뭔가 무슨 어떤 내용, 누구한테 뭔가 격언이나 조언을 할 때는 좀 긍정적인, 건설적인 내용을 하는데 이건 뭐야? 내일까지 미루지 말아라. 근데 그게 뭐 절대 미루지 말아래. 뭐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데 언제 day after tomorrow 내일 의외에 just as well 잘할 수 있는 거는 내일까지만 미룰 게 아니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라.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party was one of those persons whom they call philosopher. This party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사자. 보통은 당사자 이렇게 해석하죠. 뭐 일행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는 뭐 당사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사자는요. 이런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one of those persons 이러한 사람 누구? whom they call philosophers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래요. 누가? 이 사람이. 이 사람 디스파르티는 누굴 말하나요? 당사자? 그렇죠. 디스파르티 당사자인데 누굴 말하죠? 실질적으로? 벤자민 그렇죠.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을 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당사자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자라고 일러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He was tweet.
그 사람이 쌍둥이였대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사람 우리 여태까지 읽으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쌍둥이라는 얘기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쌍둥이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크 트웨인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뭔가 어떤 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과 자랐던 곳을 약간 헷갈린 겁니다. 말실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어난 곳이 두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 두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 말이 돼? 그럼 쌍둥이야? 라는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이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되게 유명한 미국 역사에서 어떤 굉장히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보통 유명한 사람의 생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추후에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 생가를 꼭 방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기념관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생가라고 말했던 그 두 곳은 다 어떨까요? 다 생가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겠죠. 네, 보겠습니다. He was twins, 그는 쌍둥이였대요. Being born simultaneously. 동시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two different houses. 다 두 개 다른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그럴 수 없겠죠. 쌍둥이는 한 곳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쌍둥이가 엄마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두 명이 아니고서는 in the city of Boston, 보스턴의 두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곳에 태어났는데 그 두 곳에 태어난 그 지역 자치구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마 이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한 곳을 뭔가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 몰고 싶어서 계속 뭔가 주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나중에 태어난 곳을 두 곳으로 이렇게 다르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These houses, 이런 집들이, 이 집들이 remain 남아있어요. On to this day.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 집들,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난 뭐 생각, 베토벤 생각, 뭐 누구 생각 이런 거는 막 여지까지, 지금까지도 관광객들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잖아요.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이 집들은요, have sign. sign은 표시를 해놨어요. sign은 사인하다 아니라 표시입니다. upon them. 그 집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worded, 글자로. in accordance. in accordance with 그러면 뭐뭐에 부합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사실에 부합하는 글을 썼어요. 이 두 개의 집이 각자 A집, B집 둘 다 이 사실에 부합하게끔 이 집이 벤자민 프랭클이 태어난 집입니다. 아닙니다. 이 집이 벤자민이 태어난 집입니다. 이렇게 부합하는 글을 써놨겠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the signs are, 사인이 두 개니까 집이 두 개니까 considered, 고려됩니다. 잘 고려돼요. enough to have, 그 사인을 꼭 가지고 있어라고 잘 고려돼요. 왜냐면 벤자민의 생가라고 주장되는 것이 두 개이니까 두 개가 잘 이렇게 사인을 표시해야 된다고 잘 고려가 되는 거죠, 충분히. though not necessary, 꼭 이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이 집이 벤자민이 태어난 집입니다라고 사인 표시해 놓는 것이 잘 고려가 된다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inhabitant 거주민들이 point out 지적하거든요, 알려주거든요. the two birthplaces 두 개의 생가를 A에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태어난 집이에요 라고 사인하고 알려주고 싶을 거고 B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거주민들은 이 집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는 버스플레이스입니다, 생가예요 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그곳에 오는 스트레인저, 이방인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겠죠. anyhow, 어떻든지 간에 and sometimes 종종, 아니 가끔은요, as often as의 부분이죠. several times in the same day, 똑같은 날에 several time, 여러 번, 자주, 종종, sometimes 이렇게 알려준대요. 이 거주민들이 point out, 알려준다고 합니다. point out, 지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알려주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알려주다. 이 집이 생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sometimes as often as several times in same day, 그러면 같은 날, 때때로 같은 날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스트레인저가 많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여러 번 알려주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참 재미없게 썼어요. 지금 제가 읽기에는. 아무튼 요즘 작가, 옛날 작가들 요즘 작가로 태어났으면 책 잘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단어 볼까요? 볼게요. 네. 엊그저께 뉴스 들으셨어요?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가 네. 노벨문학상. 네,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보겠습니다. philosopher. 필로소피아. 네, philosopher, 철학자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파리는 파티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당사자. 당사자, 이 사람, 파티는 동행, 일행 이런 뜻도 있고 여기는 당사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simultaneously, simultaneous. 테니어스. LI가 들어갔죠.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테니어스리. 네, 동시에란 뜻입니다. 그가 동시에 태어났대요. 다른 집에서 동시에 태어날 수가 없겠죠. 비꼬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집이요, 아직까지도 이 집들이요, 남아있답니다. 왜냐면 생가니까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이 집이 프랭클린의 생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겠죠. 보겠습니다. In accordance with. In accordance with. 네, 뭐뭐에 부합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에 부합하게끔 이 사실에 부합하게끔 이 집마다 서로 각자 집마다 이 집 프랭클린 생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겠죠. 그리고 이 사인들은요 고려가 됩니다. consider. 컨시더스. 네, consider 고려하다는데 수동태는 고려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꼭 생가라고 표시할 정도로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냥 충분히 그 표시는 해놔야 돼. 왜냐면 생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 개니까 라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inhabitant. 인헤비턴스. 근데 이 집 주변에 사는 거주민들은요, inhabitant. 여기 주민들은요. point out은 뭐 지적하다라는 뜻이지만 알려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지적하는 거니까요. point out 지적합니다. 다들 읽어볼게요. birthplaces. 버스플레이시스. birthplace. 플레이스. 네, 생가란 뜻인 거죠. 이 생가를요, 알려준대요. 낯선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도시에 새로 온 사람들이니까 관광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같은 날 여러 번 알려줄 수도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뜻이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133에서 134입니다. The subject of this memoir was of the vicious disposition. 이 subject, 주제라는 거죠, 주제. 이 memoir 그러면 회고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고록의 주제는요, 뭐냐면, vicious,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disposition. 기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회고록의 주제는 사악한 기질에 대한 거래요. 왜 사악하다고 할까요? An early prostitute, his talent to the invention of maxims and aphorisms calculated to inflict suffering upon the rising generation of all subsequent ages. 그리고 early, 초기에 prostitute 그러면 악용하는 이런 뜻입니다. 악용하다. 뭐 이익을 위해 팔다. 네, 악용하다. 초기에 그의 탤런트가요. 그의 재능이 악용되는 그의 재능이 뭐 하는데? To the invention of maxim. 격언이죠. 금언. aphorism은 경구라는 뜻입니다. 격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격언, 견구라는 뜻은 경구는 뭐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거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가 아주 사악하게 그의 재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maxim과 aphorism, 격언과 경구는요, calculated, 계산이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경어과 경구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긍정적인 그렇죠. 영향이겠죠? 보통 우리 격언과 경고라는 건 상대방한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주장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재능이 많았는데 그 재능을 아주 사악하게 이용했어요. 이 격언과 경고를 만드는데 사악하게 어떻게 격언과 경고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계산된 거죠. inflict,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이죠. suffering, 누구에게? rising generation. 떠오르는 다음 세대라는 거죠. 떠오르는 다음 세대들. 누구? of all subsequent ages. subsequent, 다음에라는 뜻인 거죠. ages, 그러면 다음, 차후 세대들한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차후에 다음 세대의 모든 세대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계산된 격언과 경고를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벤자민 가라사대 이렇게 이렇게 검소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겸손하고 절제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죠. 네. His simplest act, 그의 아주 단순한 행동들은 또한 contribute, 고안이 되다라는 뜻이죠. 고안이 되었습니다. with a view, 이런 관점으로 to their being, 그들의 존재들한테 held up for, hold up for죠. hold up 뭔가를 바치다, 뭔가 들다라는 뜻인데 held up for 뭐뭐를 위하여 뭔가 버텨내다라는 뜻인 거죠. The emulation of boys. 그러니까 emulation은 그러면 흉내 모방이니까 소년들이 흉내 내고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forever, 영원토록 boys. 근데 이 보이들이, 아이들이 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성실하고 막 근면성실하게 막 이렇게 막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가 만든 맥심과 격언을 막 이제 좋은 말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따라하게 하라고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님들 요구하겠죠. 보이들. 이뮬레이션, 흉내 모방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흉내내 모방해 영원토록. 그리고 그런데 그 소년들은 어떤 소년들이냐면 who might, 아니라면 might have been happy.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을 흉내내지만 않는다면 might have been happy. 행복했을지도 모른 소년들이 흉내내도록 그거를 held up for, 그러면 뭔가를 받쳐내다, 그러니까 held up은 떠받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떠받치도록 그걸 해내도록 만들어진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고안된 거래요. 그의 단순한 행동들이. 내용이 어떤가요? 시대에 좀 안 맞죠. 젊은 그 보이들한테는. 그렇죠. 요즘 뭐 저렇게 뭐 절제하고 금연해라 막 어릴 때부터 그걸 시키면 요즘에는 얘들 다 튕겨 나가죠. 네, 아무튼 그리고 글을 참, 네, 재미없게 어렵게 썼어요. 썼어. 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거 읽으면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제대로 잘 쓰여진 제가 몇 달 전에 빠친코라는 책을 읽었는데 원서를 누가 좀 같이 좀 독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개인 가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잘 써진 거예요. 그냥 술술술술 잘 읽어지더라고요. 아주 단어 선택도 되게 좋고. 빠친코라는 거 아시죠? 그 애플 네. TV에서. 예. 근데 뭐랄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그런 최신의 소설들, 아주 문학적으로 잘 쓰여 있는 역사적인 것도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한 100여 년 전에 쓴 걸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읽으려고 하다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재밌는 거 읽고 싶은데 재밌는 거 못 읽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미모. 미모. 미모와 미모로. 네, 해고록이라는 뜻입니다. 해고록. 네, 그다음에 disposition. disposition, disposition,
네,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icious는 아주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이 회고록의 주제는 뭐래요? 아주 사악한 기질에 대한 거래요. 사악한 기질.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사악한 기질이 있다! 라는 거죠. prostitute.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prostitute, 이거는 이제 악용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매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가요 초기에 그의 재능을 악용했대요. 뭘 만드는 거에? 맥심과 애포리즘. 맥심, 저건 저건 애포리즘. 정부,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냥 그의 재능을 사악하게 사용했대요. 근데 이 격언과 경고를 만드는 그것은 그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요. calculated. calculated, calculated. 네. did, calculate는 계산하다죠? 계산된 거래요. inflict. inflict, conflict. 뭔가 고통을 가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뭐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좀 떠오르는 세대들이죠. all subsequent ages.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all subsequent ages. generation of all subsequent age. 네, subsequent는 다음의 차후에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모두 떠오르는 세대들한테 다음 시대에 떠오르는 세대들한테 그냥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아주 계산적으로 고안된 거래요. 그다음에 contrive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contrive, contrive. contrive, 네, contrive 고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고안했대요. 획책하다, 고안하다. 아주 그의 아주 단순한 행동들은요. 또한 고안된 거래, 획책된 거래, 수동태니까. 이런 관점으로 그들의 존재, being은 존재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held for 가까스로 버티게 만드는 거죠. emulation 읽어볼게요. emulation, 네, 모방 흉내. 그러니까 소년들이 모방하고 흉내 내도록 가까스로 하게끔 아주 고안된 거래요. 그리고 그 소년들은 그게 아니라면 벤자민 프랭클린만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래요? Who might have been happy. 행복했을지도 모를 그런 아이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갈게요. 좀 약간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was in this spirit that he became the son of a soap boiler. And probably 아까 soap boiler 배웠죠. 비누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아까 미사문에서 읽었습니다. Probably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the effort of a future boys who try to be anything might be looked upon with suspicion unless they were the sons of the boilers. 네, 이것은 였대요. 뭐냐면 this spirit, 이 정신을 가진 거죠. 정신. He became, 그가 the son of a soap boiler, 비누 만드는 비누 제조업자의 아들이 된 것이 그가 이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 문장을 엄청 어렵게 썼습니다. 요즘 이런 문법적으로 쓰지 않죠. 해석만 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문장은 읽고 넘겨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런 정신 안에 있대요. 어떤 정신이냐면 그가 소보일러 비누 만드는 제작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제조업자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probably 아마도 for no other reason 더 다른 이유는 없을 거래요. 이거보다는 that the effort 이런 노력보다는 of all future boys 미래의 소년들이 어떤 소년들이냐면 who try to be anything 뭐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소년들이에요. 아이들은 소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뭐가 될 거라고 막 노력하고 생각을 꿈을 꾸죠. anything 뭐라도 될 거라고 try to be 노력하는 그 미래의 소년들이 might be looked
look upon 그러면 뭔가 여겨지다라는 뜻인 거죠. be look upon 이러면 뭔가로 여겨진대요. 이런 suspicion, 의심으로 여겨진대요. 미래에 뭐라도 하려고 하는 소년들을 왜 미래에 어떤 의심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unless if는 아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they were the son of a softboiler. 그들이 그 미래의 소년들이 비누